안녕하세요. 인적성 강사 유병주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신다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HMAT를 지금 일단 1차 서류 합격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강의는 최대한 기름기를 쭉 빼고 시험에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유병주라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하면은 저는 지금 저희 학원에서 사트랑 CJ캣이랑 HMAT 강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한 지는 지금 이제 한 3, 4년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CJ랑 삼성 위주로 강의를 했었고, 지금부터 이제 HMAT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삼성에서도 한 4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제 우수한 게 사트를 잡은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검토를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사트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변리사로 일을 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력서 같은 경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했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강의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HMAT를 준비해야 되는데, HMAT 같은 경우는 좀 HMAT를 떠나서 인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공부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스타일하고요, 인적성 시험에 공부하는 스타일은요, 전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던 거 뭐냐면은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대로 인적성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은 일주일 동안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했던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라는 시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수능은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수능장에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근데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공부를 하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게 진짜로 공부하는 것보다 단기간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고 그 HMAT의 특징에 맞게 시험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HMAT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인적성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적성 시험 전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거의 정확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지금까지 봤던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거든요. 아무리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까딱 실수하면 2등급 나오고요, 2개 실수하면은 3등급 나오고, 한 3, 4개 실수하면은 대학을 못 가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 대학생이시니까 그 수능의 한 문제 한 문제의 무서움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적성 시험에 준비를 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시험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주어줘요. 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패스의 기술을 익혀야 돼요. 패스라는 게 패스가 아니라 공을 패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하고요, 그 어느 정도 문제를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절대 다 못 풀어요.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어때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문제를 5분, 10분 잡고 있는 순간요, 완전 망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꼭 풀어보세요. 일단 시중에 나와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요, 거기랑 똑같은 유형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시간 배분하는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은 최소한 한 3, 4번의 모의고사는 보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시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확신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 하면은 주로 이런 경우를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전에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하고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게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그게 제가 뭐 한 일주일 정도 강의, 뭐 일주일이 아니죠. 뭐 3, 4일 정도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오른다는 거는 뭐 강의에서 포인트가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이라면은 요령에 더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요령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갈 것인지, 어떤 문제 시간을 더 많이 풀 것인지, 보기를 풀 때 어떤 식으로 1, 2, 3, 4, 5 보기가 있으면은요, 보기의 경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 답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거를 먼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HMAT의 특징인데요. 일단 HMAT 같은 경우는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중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주는 시험이에요. 왜 시간을 제일 많이 줄까요? 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푸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아마 CJ나 뭐 CJ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CJ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강의 시간에 대충 풀고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포기하세요. 근데 HMAT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논리 판단만 해도 15문제인데 25분이나 줘요. 이건 엄청 많은 거거든요. CJ 같은 경우는요, 6문제였으면 7분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몇 분이에요? 25분이거든요. 한 문제당 CJ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4배 이상? 어때요? 굉장히 되게 크죠? 그리고 문제가 참고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HMAT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요, 1차 전형을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대 몇일까요, 지금요? 많이 잡아야 지금 3대1이거든요. 3대1 아니면 2대1 정도로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은 뭐냐면요, 통과한 기준점이 이게 요즘은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평균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략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두 문제 정도만 더 많이 맞으면은 평균보다는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전략은 뭐냐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일단은 보통 인적성 그 출제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채점하는 기준이 뭐 정확도도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맞추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정확도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HMAT 같은 경우는 절대 찍지 마세요. 못 보지 않고 적당히만 봐도 되는 시험이에요. 참고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1차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서류 점수는요, 대동소이할 거예요. 특별하게 몇 명 빼고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높은 점수에 있는지 내가 낮은 점수에 있는지 아나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올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표는 상위 30%다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요, 남들보다 조금만 잘 보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은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족인데, 뭐 컨닝 같은 경우는 하지 마세요. 컨닝이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컨닝할 사람은 없어요. 옆에 걸 볼 사람은 없는데, 뭐냐면은 치팅이죠. 어떻게 보면은 1교시 때 2교시 거 풀고 2교시 3교시 때 푸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직 시험 시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넘겨서 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해요. 언제요? 토익 같은 거 보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만 안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되시는 분들은 괜히 혼자 넘겨보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시험에 들어온 사람은 다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냐면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크하라 그래요. 그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증거가 없으면 컨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의심 가는 행동을 하면, 체크를 하면은 바로 현장법으로 그냥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무서운 게, 다음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오면은 또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HMAT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를 여기서 배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예고이자 아니면은 제가 강의 안 할 부분 같은 경우는 팁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언어 이해인데요. 보시면은 25문제가 출제되는데 30분이에요. 이것도 꽤 긴 시간이거든요. 한 문제당 1분 이상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주로 장문 독해가 나오고요.
문장 배열도 나오고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뭐 개요를 찾아서 그려라, 제요를 찾는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있다. HMAT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불과 이게 출발한 지가 원래는 KAT였거든요. 그래서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3번, 4번 정도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지금 이제 픽스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번 시간에 계속 지금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문제 유형이 거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 빼고, 여기 도식 2에 빼고는요, 거의 유형이 같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남들 똑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다른 유형보단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집에 있는 것만 열심히 준비하시면요 충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이해는요, 이거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요, 뭐 개요라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안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단기간에 점수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언어 학원을 고1부터 고3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3년 정도 이거 투자를 해야지 오를까 말까 하는 과목인데, 이거 1시간, 2시간 만에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높인다. 뭐 말이 안 되죠. 그럼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은요, 뭐 강의의 신이 됐죠.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나 이거 언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자기를 탓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보는 회사 있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책 읽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많죠. 특히 공대분들 많잖아요. HMAT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자기 알 거예요. 자기가 취약하다. 근데 그런 건 분명히 한번 고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회사 들어가기 전에도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단기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요. 그럼 전략은 뭐냐면은요, 난이도가요,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고1, 고2 정도의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참고로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단문만 읽었을 거예요. 뉴스만 보도 잠깐만 보고 했을 텐데, 이런 이런 문제들과 있으면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좀 그래도 문제를 읽는 연습을 좀 하셔서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인 거는요, 실제로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이거 보면은요, 점수 편차가 가장 적은 과목이 언어 이해예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여기서 갈리지는 않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계속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2번째는요, 논리 판단인데요. 보통 이거는 논리 판단이라고 하는데 언어 추리라고 하죠. 언어 추리.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어 추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거 그냥 열심히만 막 풀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푼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논리 판단 딱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IQ 테스트 아니냐. 그냥 머리 좋은 놈이 잘 풀고 그냥 평소에 보면 이렇게 좀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잘 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 반대로 그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논리 판단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이 푸는 방법대로만 따라가면 문제를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논리 판단도 족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위해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주로 미국 로스쿨 시험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피트 있죠. 피트는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언어 추리랑 논리 추리, 논리 판단, 이거 2개거든요. 이거 2개만 다루면 여러분들 학점만 좋으면 변호사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허접했어요. 왜 허접했냐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럼 문제를 출제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지금은요, 이 논리 판단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풀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문제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그것도 기본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참고했던 책이 있거든요. 미국 로스쿨 준비하는 책. 두께가 굉장히 커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된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문제를 냈고요. 근데 거기 있는 문제를 내면은 절대 안 돼요.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서 제일 쉬운 문제만 뽑아가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서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크게 얘는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얘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오르는 과목이고요. 실제적으로 회사 인적성의 가장 큰 축을 뽑으라면요, 얘네 두 개를 뽑겠어요. 논리 판단하고 얘는 같은 건데요. 얘네 두 개를 뽑거든요. 이거 두 개가 아마 가장 베스트예요. 무슨 베스트냐면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과목이 이 논리 판단, 자료에서 정보 추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문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도 이거예요. 참고로 도시기계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도형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 맞거든요. 이거는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요. 시간이 많죠. 15분에 무려 15문제인데 25분이나 주거든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HMAT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인데요. 무려 2번 2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보고요. 1시간 동안 문제를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45문제예요. 원래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들이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HMAT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개로 거의 쪼갰어요. 유일하게 얘네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근데 뭐 다르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료에서 A가 있고 자료에서 B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료에서 A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학,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용 구몬 수학이다. 그러니까 누가 계산을 좀 빨리 하고 그 계산 결과를 통해서 문제에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이건 거고요. 이 정보 추론 같은 경우는요, 계산보다는 그 계산을 위해서 가치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자료를 읽는 방법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표를 준 다음에 이거를 도형으로 도식으로 바꿔라. 도식이 아니라 도형으로 바꿔라. 도형을 준 다음에 그걸 표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좀 논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거든요. LD를 준비하신 분은 요걸 조금 더 준비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더 좋은 유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좋다고 해서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둘 다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 솔직히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근데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요. 계산을 초등학교 이후에 열심히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인생에서 조금 피곤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대 출신이라고 해도요, 계산이 어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을걸요? 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답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계산을 빨리 못 하거든요. 근데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이거는 만약에 계산이 정말 중요하면은 그냥 구몬 수학처럼 계산 문제 쭉 10문제 깔아놓고 누가 빨리 푸나 테스크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료를 보는 능력이고요. 그 자료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서 빨리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는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보통 자료를 만드는 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올리는 게 뭐죠? 그 자료를 만든 자료를 보고요, 여러분이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요, A 전략이 B 전략보다 유리하다. 왜? 이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왜 점점 비중이 높아질까요? 모든 회사에서.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평가를 받지만요, 인적성 시스템도 평가를 받거든요. 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사원을 10명을 뽑았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꼴찌를 했어요. 10등으로. 근데 나중에 한 3, 4년 뒤에 대리 진급할 때 고가를 까보니까 A보다 B가 더 고가가 좋아요.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점수가 낮게 들어온 사람이 고가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채용 시스템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회사 시스템들이 이걸 점점 비율을 높여가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이게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라는 결과가 얻어졌으면 이게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뭐 빠졌어요? HMAT 같은 경우 특징이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없잖아요. 거의 다른 회사 모든 시험에는 수학이 있는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회사는 좀 문과분들이 많이 시험 보잖아요. 근데 문과분들이니까 되게 쉬운 수학 문제를 물어봐가지고 좀 걸러내려는 농도가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공계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공계분들한테 그런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가지고 어때요?
승부를 내보세요. 그게 뭐 승부가 돼요?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 난이도를 높이든가.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과 문과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다시 이걸 돌아가면은요,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새 인적성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앞으로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계산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것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준다고 제가 확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정보를 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오는 시험이 있죠. 뭐 있죠? 피셋이라고 하죠. 그 공무원 대기의 시험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뭐 그거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이거 시간 관리는 그 내용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식 이해인데요. 도식 이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과연 제가 쓴 책에 있는 문제가 올 시험에 또 나온다는 보장이 제가 볼 때는 반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이, 얘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자료를 쓰지만 얘는 다 다르거든요. 모든 회사 인적성이.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도 지금 시간 한 2시간만 주면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마 여기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이 유형만 내가 파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지금 시간이 한 일주일 남았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은요, 그냥 각 회사 인적성 그 도식이해 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3D 도형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때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만 충분히 어떻게 푸는지만 알고 들어가도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되고요. 지금 책에 있는 유형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마 도식 이해는 한 2가지 유형 정도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제가 볼 땐 그 2개에서 나올 확률은 많이 잡으면 7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도와주기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는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인성검사인데요. 인성검사를 강의로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인성검사는 봐보세요. 112문제를 70분에 풀거든요. 이걸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이런 식으로 오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솔직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정규분포에서 양쪽 끝을 잘라내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사람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 걸러내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삼성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아마 면접하고 이런 거 다 걸러내서 그런 건 몰라지만 특이한 사람보다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라면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니까 걱정이 없고요. 솔직히 자기가 좀 이상하다, 내가 봐도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멀쩡한 친구 한 명을 딱 세워놓고 걔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그냥 찍으세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나랑 하지 말고 가상의 인물 A를 하나 만들고 A라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근데 그런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세요. 이것도 무슨 준비하시는 분 있는데 스터디 하시면서 왜 하지? 하면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당연히 팔만 아프고. 이건 하지 마세요. 뭐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웃기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역사 에세이예요. 이제 바야흐로 작년부터 난리가 났죠.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 갑자기 인문학이 중요하다. 인문계는 뽑지도 않으면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를 외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대생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경영대생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특이해요. 또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700자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그럼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이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제가 볼 때는 그래 살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기출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을 할 수 있다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게 너무 빨개지네. 이거 위주로 강의를 해서 단기간에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문제에 접근할 건지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강의 보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2과목 아니에요. 1과목이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돼요. 둘 다 출제되진 않고요. HMAT 같은 경우의 특징이. 그래서 보통 기업이 인적성을 1년에 몇 번 봐요? 2번 보죠. 상반기 때 한 번 보고 하반기 때 한 번 보는데 이게 거의 번갈아 가며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씩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2개 다 강의를 하는 거고요. 아마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도식 이해가 있고 공간 지각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는 2D고요. 얘는 3D예요. 얘는 2D 도형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얘는 3D 도형 갖고 문제 푸는 건데요. 저번에는요, 뭐가 나왔냐면요. 공간 지각이 저번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도식 이해가 나올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걔네 마음이에요. 출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개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공간 지각 또 문제 유형이 또 바뀌었어요, 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HMAT에서요. 도식 이해 공간 지각은요. 이거 2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한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시험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항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왕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저한테 한 2시간만 시간을 주시면은 아마 새로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런 도시기의 공간 지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도 쉽게 만들지 않고 더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보통 출제하신 사람들 출제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저번에 문제에 무슨 평균적인 득점이 몇 점이었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가고 싶다. 이번엔 뭐 쉽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물질을 출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한 문제를 풀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게 보통 검토위원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 기준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절대 이거 2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유형을요, 난 마스터하고 들어가야지 이 생각보다는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공격적으로 의감을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방어적으로 이 문제를 딱 유형을 봤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구나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과목은 공부할 때 HMAT에 나왔던 건 공부하지 마시고요. 사트, CJ, SK 그룹에서 나오는 각종 도시기의 공간지각 문제를요. 한번 쭉 보기만 하세요. 그냥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번 서점을 가세요. 그 다음에 강 개혁사 연습 문제 쭉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보고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한 다음에 핸드폰 사진으로 한 장씩만 찍어서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그게 많이 필요한 공부하는 과목도 아니고요.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왜요? 왜 연습해야 되죠? 이거는 출제된 가능성 상당히 제일 높잖아요. 얘네 둘이 이거 둘 중에 2개 합쳐서 출제된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한 70%를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신유형 문제예요. 근데 신유형 문제라고 해도요. 도식 이해 공간 지각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요. 어떻게 푸는지 다시 이거 2개를 어떻게 푸는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도시기의 공간 지각은 약간 IQ랑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분들은 좀 노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보시고 들어가세요. 어떤 걸요? 유형들을요. 그래서 유형마다 여러분들 전략을 준비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적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기회를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요. 특히 이거는 HMAT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회사 인적성 들어갈 때는요. 다
전체 유형을 한번 싹 보고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이랑요, 한번 풀어봤던 유형이랑요, 완전 푸는 시간이 달라요.